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질적 자료에 대한 막대 그래프 기본 기능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ggplot2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 시간에는 plotly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영상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게 되면 좀 더 깨끗한 화질과 목소리 이렇게 나가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회귀 분석까지 한번 이렇게 짧게 녹음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요. 더 기회가 된다면 머신러닝 입문 과정이라든가 딥러닝 입문 과정, 또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저희가 질적 자료에 대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패키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stall 패키지 그죠? 큰 따옴표 다음에 ggplot2 잠시만요. 글씨를 좀 키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좀 잘 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1회부터 5회까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명령어로 남겨놓기만 하고요.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실행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libR에서 library, 그래서 패키지 로딩하는 명령어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gg plot2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합니다. 네. 이것보다는 tidyverse라는 게 더 좋겠네요. 이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idyverse, 그래서 tidyverse도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library를 tidyverse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8개의 패키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데이터 핸들링과 데이터 분석하는데 유용한 패키지 한 8개 정도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영키가 이렇게 변경이 안 될 때는 지금 All Studio가 아닌 다른 창을 띄웠다가 클릭하시고 다시 이 스크립트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한영키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 하나의 변수가 질적인 자료인 경우죠. 그래서 일별량 질적 자료 분석이 되겠고 첫 번째 방법으로는 표를 만듭니다. 특히 이 표를 빈도표, 프리퀀시,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빈도표 안에는 빈도, 프리퀀시가 되겠죠. 프리퀀시하고 두 번째로 백분율,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일별량 질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DA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표와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요 일별량 질적인 자료를 표현할 때 가장 유명한 그래프가 첫 번째로는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원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아래 기본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요 바플랫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바플랫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일별량 질적 자료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바플랫이라는 기본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분석하고 싶은 일별량 질적 자료에 대한 빈도 또는 백분율 퍼센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빈도 또는 백분위를 가지고 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빈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ggplot2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이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여기에 질적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나타내는 컷이 있고요. 이 다이아몬드의 색깔을 의미하는 컬러가 있고요. 이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를 의미하는 클레어러티 이 세 가지가 있고 수업에서는 이 컷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컬러, 클레어러티 이 각각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lot이라는 이 함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까지 해주면 플롯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탭키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컷에 대한 빈도를 하기 때문에 이 빈도를 구하는 함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에 데이터.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하면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변수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명 중에서 저희는 컷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네, 그래서 기본 기능에 제공해주는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네, 분석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 오름차순의 막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분석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시면 많은 거에서 적은 순서로 되는 내림차순으로 표현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빈도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기억 못하니까 다시 한번 해본다면 빈도를 내림차순을 정렬할 때 하는 함수가 sort라는 함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빈도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요 결과를 복사하셔서요. 이 sort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마 하시고 그, 그 오름차순을 나타내주는 decreasing이라는 아규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DEC까지만 칩니다. 그래서 DEC까지 치고 탭키 누르신 다음에 전 잘못 눌렀고요. decreasing이 되겠고요. 탭 그래서 여기서 추를 하시면 이게 이제 내림차순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 컨트롤 엔터 해보면 그래서 이 빈도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내림차순 정렬된 빈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AR 그 다음에 플랫이 나오죠. 그래서 탭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이 소트를 이 바플랫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가 빈도가 가장 많은 막대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빈도가 가장 적은 막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빈도 또는 백분위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거는 줌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트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그래프를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PDF로 저장하는 방법도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 바플랫이라는 함수에서 중요한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또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바플랫에서 그 중요한 아규먼트 중에 하나는 칼입니다. 칼. 그래서 이거는 막대의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원하시는 이 색깔을 요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요 빈도를 가지고 그린 요 바플랫 함수를 카피해서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블럭 잡은 데까지가 바플랫 입장에선 하나의 값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 기능을 바꿀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카마를 하고요. 엔터 하시고요. 엔터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명령어가 이제
한 줄로 길게 가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아규먼트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카마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 하시고요. 여기다 이퀄 한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원하시는 색깔, 저는 보라색인 퍼플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엔터 하시면 네, 기본은 그레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퍼플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다양한 색깔이 오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글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colors 한칸 띄고 in 그리고 한칸 띄고 all 제 발음은 R이라고 안 하고 all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발음 들으니까 all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터 하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요 컬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D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걸쳐서 네, 색깔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색깔에 대한 거 보여주고요. 그 색깔에 대한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색깔에 대한 이름을 외울 수 없으니까요.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네, 가능하시면 이런 PDF는 별도로 하나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찾아본다면 골든 로드인가요? 네, 요걸 한번 네, 카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골든 로드인가요? 컨트롤 엔터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되겠죠. 네, 네, 저는 그냥 원상태로 퍼플이 좀 더 낫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 컬러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이 모든 막대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를 각각 다른 색깔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좀 이 R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막대의 색깔이 아닌 막대마다 다 각각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 위에 있는 걸 두 줄을 카피하시고요. 여기 기존 했던 거를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가 아닐 때 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라는 함수는 저 벡터 만드는 게 있는데요. 저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는 걸 어에서는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타입을 여러 개 할 때는 C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드 하고요. 이 큰 따옴표 뒤에 가서 다시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블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색깔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플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이 레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페어에 해당되는 막대 색깔은 옐로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막대의 색깔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단색으로 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만큼도 카피하시고요. 이번에는 요 5가지 색깔이 아니라 2개의 색깔만 지정한다면 이 막대는 5개가 있고요. 색깔은 2개만 지정하면 이런 건 리사이클링 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레드, 첫 번째가 레드가 되고요. 두 번째 블루가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가 더 이 막대가 있기 때문에 이 레드라는 색깔이 다시 세 번째를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루가 네 번째 막대의 색깔을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레드가 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리사이클링 룰입니다. 여기는 2개고 실질적인 막대는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색깔을 칠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 리사이클링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벡터라든가 팩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룰 기회를 가져서요. 예, 그때 자세하게 다루면서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막대 색깔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색깔을 지원해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자주 쓸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시고요. INST 이렇게 한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요. 큰 따옴표 얼이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칼라의 C가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브리오의 B가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 칼러 B 얼 E W E R에서 얼이 대문자, 칼라의 C 대문자, 그 다음에 브리오의 B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막대의 색깔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 하실 때 글자마다 이제 색깔을 다르게 입히실 때도 요 R 컬러 브리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희는 컨트롤 엔터를 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yes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줍니다. lib all 하고요. 그 다음에 all 대문자, 컬러의 C 대문자.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타이핑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yes 하는 바람에 요 아래 세션이 다시 했기 때문에 요 타이디버스에 대한 요 라이브러리는 다시 실행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요. 요 색깔이 이것도 한번 좀 구글에서 보면 네. R 컬러 브리워 네. 요 브리워 인포가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요 이미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신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색깔을 지원해 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옐로우와 레드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점점 빨간색으로 가는 거 하고요. 여기 플러스는 옅은 것부터 해서 진한 파란색이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나중에 막대 그래프라든가 또는 원그래프 또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루스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다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저 색깔의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컬러 브리워 탭 하시고요. 콜론 2개. 그 다음에 브리워다 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탭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는 거 위에처럼 두 가지 아규먼트가 있는데 n은 몇 개의 색깔을 선택할 건지 하는 거고요. 요 name은 아까 보셨던 그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n에다 5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가 5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name에 equal 하시고 blu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의 색깔을 저희가 가집니다. 아까 그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제일 밑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색깔 중에서 이 5개를 저희가 가져온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 두 줄 카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오신 다음에 요거는 지우시고요. 그래서 요 5개의 색깔 정보 있거든요. 요 부분만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고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요 색깔을 지정하는 몇 가지 방식 중에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요 5가지 색깔이 여기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더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옅은 것부터 점점점 진해지는 이런 5가지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가장 진한 것부터 여린 거로 하고 싶으면 요 색깔을 또 정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피하신 다음에 하고요. 자, 여기다 바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소트가 또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소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DE, C, 그럼 디크리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alse를 해주면 네,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고요. 요 끝에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 소트 함수에 대한 거고요. 요 뒤에 가로 오는 거는 요 바플랫에 대한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번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부터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 이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색깔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차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제목은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다가 큰 따옴표 형태로 원하시는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걸 카피해서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목을 넣어주면 네, 요 뒤에서 카마 하시고요.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퀄 저는 cut of diamond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 이퀄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이 그래프 제일 위쪽에 cut of diamond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알아서 좀 글씨도 크게 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Y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목이라든가 뭐 색깔 좀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Y축의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 Y축의 제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 Y축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Y축의 제목, 이게 빈도인지 아니면 이 아이디얼이라는 품질의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의미하는지 무게를 의미하는지 저희가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Y축의 제목이 나와 있는 거는 저는 해석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막대 그래프에서 Y축 제목을 다는 아규먼트는 YLAB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큰 따옴표 형태로요. 그래서 액세스 예, 타이틀 예, 그래서 원하시는 X축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YLAB는 Y 레이블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위에 있는 세 줄을 카피하시고요. 예,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래서 요 큰 따옴표 제가 카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Y LAB 예, 그다음에 이퀄 하시고요. 예, 큰 따옴표로 저는 프리퀀시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이 이 각각의 이 아이디얼에 해당되는 품질의 이 다이아몬드 개수를 센 거라는 정보를 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글씨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중에 gg플로트라는 패키지를 배우시게 되면 요거를 가로 방향이나 이런 세로 방향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까지 복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카피하시고요. 예,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X축의 제목도 이제 아시겠죠? 요 X축 제목은 X랩이 되겠고요. 요 XS 타이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X랩은 X레이블의 약자가 되겠죠. 여기다 큰 따옴표 뒤에서 해서 XLAB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는 컷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막대가 의미하는 게 컷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축의 제목이 나왔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카피하시고요. 이번엔 Y축의 눈금입니다. Y축의 눈금이고요. 예, 이 Y축의 눈금은 Y 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에다가는 두 개의 값을 저희가 이 Y축의 눈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플라시 그려주는 요 막대 그래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요 Y축의 눈금의 최대값이 2만인데, 요 첫 번째 막대의 눈금은 2만을 벗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막대는,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요, 요 Y축의 요 최대값 안에 들어오는 게 막대 그래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또 두 개의 값을 할 때는 또 많이 쓰는 게 C라는 함수입니다. C는 combine, 묶다 또는 concatenate, 연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에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에 해당되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Y림은 Y리밋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하고요. YLI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최소값은 0.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정석은 요 Y축이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아니라 이걸 다른 값으로 하게 되면 이 절단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큰 것처럼 이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이 정보, 요 데이터의 특징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왜곡돼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석은 이 Y축의 눈금을 0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최대값은 25,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것도 줌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기능에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기본 기능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닫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막대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저희가 한 거는 이 세로 막대 그래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막대 형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까지 복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엔 가로 막대가 되겠습니다. 가로 막대 그래프. 그래서 이걸 해주는 아규먼트가 이제 허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즈. 그래서 허리즈고요. 여기다가 true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허리즈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 허리즌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카만 다음에 이제 허리즈 equal true. 그리고 저는 equal 위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다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소스 또는 코드 이거 보기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네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황되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X축하고 Y축이 바뀌기 때문에 요 아규먼트 이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Y랩은 X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요 X랩은 Y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요 Y랩은 X림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최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세로막대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분석할 때는 가장 많은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적은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래서 사람 눈에 가장 많은 게 먼저 보이는 게 분석할 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게 빈도를 내림차순 정렬한 거거든요. 가로막대 할 때는 이 가장 많은 게 위로 올라면 이 부분이 false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가로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5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상으로 네, 기본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바 플롯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